안녕하세요. 관계복교 이종입니다. 이번 시간은 560페이지에 소방 대상물의 방염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염, 불꽃 염자 들어본 적 있으시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화재와 관련된 불꽃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물건에 인화되게 되면 큰 화재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꽃이 쉽게 옮겨 붙지 못하도록 방염 대상 물품을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염과 관련되어서는 불꽃이 쉽게 인화되지 못하게 하는 물품을 방염 물품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선 우리 개정 자료와 관련되어 560페이지에 양가 1번 방염 대상 물과 관련되어 함께 살펴보십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실내 장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물품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 방염 대상 물품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방염 처리한 물품을 설치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하게 되면 그 설치 기준, 방염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저 불꽃이 쉽게 인화되지 못하도록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할 건축물, 특정 소방 대상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잠깐 살펴보시면 이 말이 있습니다. 근린 생활시설 중에 체력 단련장, 우리 헬스클럽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숙박시설, 방송국과 촬영소, 그리고 건축물 옥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운동시설, 가로 속에 수영장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 등, 그리고 노유자시설과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그리고 5. 추천없습니다. 층수가 11층 이상.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다. 아파트 제외 추천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중에 합숙소.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방염 물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대상 중에 방염 물품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파트와 그리고 수영장의 경우에는 방염 대상에 물품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셨을 때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11층 이상을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면서 특정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게 됩니다. 만약 그 건물이 10층 이하라고 하면 소방대에 공급되어 있는 펌프가 지표면부터 40m까지 조달할 수 있는 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주택 아닌 건축물의 경우는 층고를 4m로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 진압할 수 있죠. 다만 저 11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높이가 40m 초과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소방대가 출동하더라도 제대로 화재를 진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1층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할 건축물 중에 아파트 제외시킵니다. 만약 이 아파트에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하라고 하면 그 물건은 일반 물건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가격이 2배 이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방염 대상 물품 설치하라고 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 많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방염 대상 물품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운동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수영장이라고 하면 풀장에 물 가득 차 있죠. 화재 발생 시에 저 물을 이용해서 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수영장도 방염 대상 물품의 설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할 대상,
물어보게 된다고 하면 아파트와 수영장은 제외시킨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개정 자료에서 방염 대상 물품 찾으셨습니다. 여기 방염 대상 물품과 관련되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할 방염 대상 물품 무엇인지 확인해 놓습니다. 이쪽은 최근 기출 문제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놓으시는데요. 1번 보게 되면 제조,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한 물품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그리고 나번, 카펫이나 두께가 2mm 미만의 벽지류, 종이 벽지 제외한다. 만약 과거 기출문제에 두께가 2mm 미만의 종이 벽지, 이것을 방염 대상 물품으로 과거에 틀린 정답으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 종이 벽지는 방염 처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전시용 합판, 섬유판, 무대용 합판과 섬유판, 그리고 안막. 여기 안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 스크린 보신 적 있죠? 그것을 안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섬유류, 합성 수지류를 원료로 하고 있는 소파, 의자, 이러한 것이라고 하면 방염 대상 물품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번 보시게 되면 종이류, 두께 2mm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두께 2mm 이상의 종이류는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때 방염 대상 물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 벽지로서 두께가 2mm 미만인 경우에는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시킨 것과 달리 두께가 2mm 이상의 종이류는 방염 대상 물품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합판, 목재, 그리고 공간을 구획하기 위해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그리고 흡음이나 방음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가 있다고 하면 모두 방염 대상 물품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다만 이쪽은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종이 벽지와 관련되어 그 두께가 2mm 미만의 경우에는 방염 대상 물품에서 제외시킵니다. 다만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는 것으로서 종이류라고 하면 그 두께가 2mm 이상이었을 때 방염 대상 물품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최근 기출문제에 방염 대상 물품에 관한 사항들을 시험에 다루었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내기는 좀 곤란할 거고요. 방염 대상 물품을 설치할 특정 소방 대상물을 구분해 놓습니다. 최소한 아파트와 수영장은 제외시킨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방염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방염 성능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염 성능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박스를 보시게 되면 5가지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사실 이걸 다 외우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바로 소방 대상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소방 대상물은 화재 발생 시에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할 대상을 소방 대상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소방 대상물 중에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소방 대상물을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하고 저 소방 대상물 중에 소방시설이 갖춰졌을 때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를 배치하게 되는데 그 전문가를 소방안전관리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차이점은 소방안전관리자의 배치 여부에서 결정되게 되는데 그 소방안전관리자를 특급, 1급, 2급으로 구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들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 특정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입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동반하였습니다.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되어 있죠. 그 소방시설 설치한 것과 관련되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절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여기 대통령이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이것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곳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자를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되어 우리 프린트물 확인해 놓습니다. (562페이지에) 2, 3, 4까지 있고 5번 추가된 사안들을 함께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선임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주시는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살펴놓습니다. 동그라미 5번 프린터를 보시게 되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대상 구분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자는 특정 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는데, 선임하게 되었을 때 특급 소방안전관리상물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1급 소방안전관리상물에 대해서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있어서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이상을 각각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대상 확인해 놓습니다.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상물과 관련되어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 그리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을 특급 소방안전관리상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 높이가 120m 이상, 그리고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이 있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1급 소방안전관리상물에 있어서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을 각각 말합니다. 그래서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에는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급 소방안전관리상물과 1급 소방안전관리상물에 있어서는 아파트는 저 규모에 해당되더라도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이러한 아파트에 있어서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할 요건을 갖춘 때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2급과 관련되어서는 1.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2. 옥내 소화전 설비,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 그리고 가스 제조 시설로서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그리고 공동주택 동일하습니다. 그리고 의무관리성 공택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물 또는 구포로 지정되어 있는 목조 건축물을 2급 소방안전관리상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급과 관련되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대상 아파트는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인데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 관리상 공택으로 아파트인 그 세대수가 300세 이상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때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아파트가 만약 30층 이상이라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필요 없죠. 30층 이상이라 할지라도 의무 관리상 공택, 그래서 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인 때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대상, 특급, 1급, 2급 각각 구분하시면서 특급은 30층 이상, 지하층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높이가 120m 이상,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여야 하고 의무 관리사항에 해당되는 아파트인 때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여야 한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 소방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도록 최근 법을 개정했습니다. 작년에 개정된 사항인데 작년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논란거리가 있는 사항으로서 꼭 한번 확인해 놔야 될 겁니다. 우리 동그라미 6번 찾으셨죠? 개정 자료입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소방안전관리자 동그라미 놓습니다.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한다. 단서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1번입니다. 아파트 300세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3번입니다. 1호 이후에 따른 특정 소방 대상물을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 다음에 해당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가 기숙사 동그라미 놓습니다. 나 의료시설, 병원이죠. 다 노유자시설, 유치원 등을 말합니다. 라 수련시설, 그리고 마 숙박시설입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할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이미 선임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만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다고 하면 보조자 선임할 필요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존재한 상태에만 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대상과 관련되어 아파트 그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과 관련되어 2급 기억납니다. 의무관리상 공택으로서 아파트라고 하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된다. 저 의무관리상은 세대수가 300세 이상이거나 승강기 등에 설치되어 있는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대상인데 특별히 그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부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막말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딱 200세대인 아파트라고 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만 그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할 필요 없죠. 그래서 300세 이상의 아파트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1급 소방안전관리상물과 관련되어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층수와 관계없이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꽤 큰 건물이죠.
이러한 곳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더라도 그 관련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 좀 안 된 이야기지만 노숙자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삶과 관련되어서는 공동택 중에 기숙사, 그리고 의료시설, 그리고 노유자 시설, 그리고 소련시설, 그리고 숙박시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은 노숙자와 관련되어 노숙의, 그래서 다번에 노유자 시설, 그리고 마의 숙박시설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의료시설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의 기수란 말 기억하시면서 노숙의 기수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노유자시설과 숙박시설, 의료시설, 그리고 기숙사, 수련시설 5가지의 경우에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노숙의 기수입니다. 5가지 용도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7번입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과 관련되어 1. 아파트의 경우는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해야 된다. 그러면 300세 이상 아파트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해야 되죠. 그리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그러면 300세 이상 599세대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선임하고요. 초과되는 300. 그래서 300에 300 초과하게 되면 300세부터 600세대까지는 1명. 300 초과하게 된다면 601세대부터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 하나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택과 관련되어 그 세대수가 300세 미만의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만 선임하게 되고요. 의무관리상 공택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만 선임하고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 선임하게 되는데 초과되는 300. 그래서 기존 300세대에 300 초과하면 바로 601세대 되겠죠. 그때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로 1명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는 1명 설치하고 초과되는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추가로 선임하며 아파트를 제외한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1명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과 선임 기준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시는데 아마 실무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300세대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하고 300세대 초과하는 때 추가로 1명 선임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 562페이지 살펴보시게 되면 선임 절차 찾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사무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선임 사실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끔 실무에 출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그리고 소방안전관리사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수행 업무 범위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박스 속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주실 것은 4번의 소방훈련과 소방교육을 각각 볼 수 있습니다. 소방특별조사는 아니죠. 소방특별조사는 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서 국민안전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수행할 업무였습니다.
소방훈련이나 교육에 대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소방특별조사는 공무원의 수행 업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질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563페이지에는 자유소방대 초기 대응 체계 그리고 피난 계획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단 넘기시면 4. 자체 점검입니다. 여기 자체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관리 실무에 자주 출제되는 것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스스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 작동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자체 점검이라 표현합니다. 여기 자체 점검과 관련되어서는 자주 관리 실무에서 출제되던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작동 기능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시고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관리 실무에서 공부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훈련,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교육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565페이지에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에 대한 이야기가 각각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있어서는 그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정해놓고 있는데 박스 속에 1번부터 14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하나 확인하실 것은 아파트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9번 찾으셨죠? 여기 9번 영화 상영관 중에 1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이라고 하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된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67페이지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형식 승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기 형식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살펴보실 텐데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는 특정 소방 대상을 설치하는 각종 소방시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소방시설은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하는 것 외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용하게 되는 소방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일정한 전기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전압과 관련되어 표준 전압을 110V 그리고 220V, 380V로 각각 구분하여 표준 전압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전압은 220V입니다. 그리고 60Hz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닌 독일, 유럽식에서는 전기 품질이 50Hz에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전압이 다른 나라에서는 220이 아닌 250을 표준 전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기에 이용 가능했던 소방시설을 우리나라에 수입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국내에 설치하게 되는 각종 소방시설과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수입하고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준을 정하는 것을 형식 승인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그 정도 취지만 우리 살펴놓으시고 특별히 이 형식 승인 만약 주관식으로 출제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채워넣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거 1번의 형식 승인과 관련되어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민안전관의 형식 승인 받아야 된다. 형식 승인 국민안전관이 실시한다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제품 판매나 판매 제한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우수 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 확인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택관리사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소방기사 되기 위해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수 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과 관련되어 그 유효기간을 10년이라고 해서 틀린 질문 낸 적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보게 되면 우수 품질 인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라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은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는 좀 틀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절 성능 인정. 여기 성능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용품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성능 인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국민안전관이 실시한다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이쪽 부분은 좀 전문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용어 구분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에 보칙, 벌칙,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되어 강습 실무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소방설법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살펴주실 것은 얘가 법 내용은 참 많습니다. 참 많지만 우리 시험에는 달랑 2문제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시간 반, 2시간에 걸쳐 우리가 함께 이 내용을 보셨는데 함께 다루었던 내용에 대해서만 살펴보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버리는 게 합리적인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파는 것보다는 정리했던 것 정도만 확인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시고 다음 시간에는 승강시설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